아마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환호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5030이 폐지된다는 영상 올려드렸죠. 이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만큼 공감해주시는 운전자분들도 많았는데 이때는 이게 서울시에만 한정된 이야기였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30 폐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마 이걸 또 자동차 중심적 사고다, 운전자 중심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만 있었지 얼마나 엉망으로 시행된 건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통계 자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간혹 통계 자료도 왜곡되거나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5030 정책의 문제는 뭐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보행자를 위해서 진짜로 건드려야 할 건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기존 5030의 문제점은 뭐였나요? 일단 도입 취지부터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등장했고 2019년 4월 입법 이후에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죠. 도입 명분은 이랬습니다. 1970년대부터 유럽은 시내 일반 도로 속도 제한을 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1985년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최대 시속 60km, 왕복 4차로 이상 되는 도로는 최대 시속 70km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부터는 시속 70km였던 속도 제한이 80km까지 올랐는데 이 당시에 유럽의 속도 제한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반발을 일으켰고 경찰서에서도 사고율이 높은 도로는 속도를 다시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서 2016년부터는 아예 안전속도 5030이라는 명칭이 생겨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문제는 유럽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비교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나 도로 구조,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 같은 걸 모두 거느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도심 내에도 대로라는 게 존재하고 유럽은 작은 단위의 도로가 연결되고 연결돼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지 내에도 평도 4차로 이상 도로가 존재합니다. 도심 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은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라던가 교량이나 터널 같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거나 어려운 곳, 편도 4차로 이상 큰 대로 이런 곳까지 이걸 적용해버리니까 교통체증만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도로를 크게 만든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없어도 될 교통체증이 발생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명분으로 말하면서 정작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관련해선 손 하나 안 댔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5030 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는데 강화 대상이 과속 운전자랑 불법 주정차 차량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차마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한다던가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거나 술에 취해서 도로를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완전 근절시켜야 보행자를 위한 법이 되는 건데 이건 차만 건들고 사람은 그대로 두니까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바뀐다는 건데 변경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30 폐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작년부터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서울시고요. 서울시를 시작으로 작년 10월에는 14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폐지 움직임을 발표한 거죠. 서울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작년 초입니다. 5030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한강 교량을 포함한 20개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었죠. 한강 교량 17개에 일반 도로 3개 구간, 길이로 따지면 26.9km에 해당하는 도로에 적용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서울경찰청하고 합의해서 보행자가 적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곳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한 곳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이게 14개 시도 100개 구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각 지자체가 한 게 아니라 경찰이 결정한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경찰 차원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14개 시도 10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바꿨고요. 올해는 5030이 사실상 폐기된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봤더니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스포일러 채널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모두 반영됐습니다. 경찰청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상향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모든 구간이 대상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자 사고가 많거나 위험한 곳은 그대로 두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제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OECD 국가 37개국 중에 31개국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있는데 도시지역 간선 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주택가 같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걸 이번에 제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모든 도로를 시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행자가 많은 도시지역 도로나 주택가 같은 곳이면 도로는 제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차만 많이 다니는 교량이나 터널 같은 곳 아니면 큰 대로변 같은 곳들이 속도만 올리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작년 초에는 서울시만 일부 구간을 이렇게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속도 제한을 전국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정책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완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랑 동시 보행신호 있죠. 이게 우회전 방법 변경 때문에 한창 말이 많을 때 제한했던 방법 중 하나잖아요. 자동차가 모두 멈춘 상태에서 모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켜지면 자동차는 모두 멈춰있고 보행자만 횡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싶으면 차라리 이 방법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교통체증만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상 원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서행해서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랑 동시 보행신호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걸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들을 단속하려고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왕 바뀌는 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폐지 또는 폐기라고는 하는데 정부는 일단 폐기가 아닌 정책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또 세금을 들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카메라 세팅 바꿔야지, 도로에 새겨진 페인트도 지우고 다시 칠해야지, 표지판도 바꿔야지, 내비 업체들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세금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진짜로 바꿔야 할 건 안 바꾸고 진행시켰다가 정권 바뀌면 또 표지판을 갈아치우는 일이 없어야 할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자동차 속도랑 보행자 사고를 이상하게 엮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걸 이상한 방향으로 엮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우회전 방법도 그렇고 5030 정책 같은 것들도 욕먹는 이유가 뭐였나요? 자동차 속도에 집중하면서 진짜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제대로 건드리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보행자 사고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정부가 속도를 보이면 사람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자동차는 안전하게, 보행자도 안심하게 라는 슬로건과 취지로 접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취지대로 가려면 일단 이전 통계의 모순을 인정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030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걸 도입했더니 보행자 사고가 27%나 줄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5030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경찰청은 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정책을 역행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5030 때문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면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무인 과속 단속 장비가 1년 새에 2000대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과속 적발 건수도 109만 건이 넘던 게 101만 건으로 줄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단속 장비 증가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로 봐야 할지 5030 정책으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로 봐야 할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율 감소는 자동차 속도만 걷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유럽이랑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이 유럽만큼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속도를 잡기도 하지만 운전면허 교육도 싹 갈아엎어야 하고요.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보행자의 무단 횡단 처벌 수위도 높여야 더 이상 잡음 없는 정책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시소 중간에 물컵을 하나 세워뒀어요. 얘가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균형 있게 눌러줘야 하는데 항상 한쪽만 과도하게 눌러서 물을 쏟아왔다 이겁니다.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정책 수정을 하면서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